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희수이라고 합니다. 포세이든 4개 올린 거 보셨죠? 네. 재미있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영혼 없는 대답이고요. 하도 그거 하고 나서 너무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할 때는 또 유럽 역사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하면은 터키 이스탄불이거든요. 그래서 97%가 아시아고 3%가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이라고 머리를 지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시면 터키 수도가 앙카라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도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시면 4월 한 달 동안 축제를 해요. 이 축제를. 뭘 것 같으세요? 꽃 이름은 랄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꽃말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부와 권력의 상징. 또 하나는 이거를 키우지 않으면 교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옛날 유럽에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때. 무슨 꽃일 것 같으세요? 또 하나 힌트? 양귀비. 양귀비? 틀린 거 아시죠? 또 하나 힌트. 이거 드리면 바로 답 나올 거예요. 네덜란드. 튤립이에요. 이렇게 악은 쓰시지 마세요. 튤립인데요. 지금은 튤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랄레라고 불렀고요. 이 튤립의 우리가 원산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가시면 큐게노프라고 하는 4월 한 2주 뭐 20일 정도 꽃축제, 튤립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튤립이 네덜란드가 고향이고 원산지고 가장 유명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 튤립의 원산지는 고향은 중앙아시아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야생화였던 것이 터키로 가져와서 11세기에 터키 가져와서 심으면서 이게 보편화가 되면서 고향이 이스탄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랄레라고 불렀는데요. 꽃봉오리가 보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쓰는 머리에 쓴 터본 있죠. 터본을 닮았다 그래서 이 터본을 수건으로 뒤집어 쓴 것 같잖아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수건을 뒤집어 써서 올려놓은 것 같죠. 그래서 머리 수건을 가리키는 게 터키어로 튤벤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튤벤트가 튤립이 됐어요. 그래서 튤벤트가 지금 튤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튤립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설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좀 해드릴게요.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아주 아름답고 예쁜 그 소녀가 살았어요. 근데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두려움 뭐 이런 게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자 이 남자 3명이 이 예쁜 소녀에게 청혼을 해요. 한 남자는 이 나라의 왕자예요. 한 남자는 기사입니다. 용감한 기사.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돈을 많이 번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3명이 와서 왕자는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감한 기사라고 그랬죠. 용감한 기사는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이 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인의 아들은요. 나랑 결혼해주면 우리 집 금고에 있는 많은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셋 다 탐나죠. 누구랑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녀가 선택을 못해요.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당신은 3명은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요.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욕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뭐 이런 그냥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 3명은 다 자기랑 결혼할 줄 알아요. 결혼할 줄 알고 기다리다 지쳐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3명이 다 욕을 퍼붓고 떠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녀는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심한 상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시름치름 앓다 죽었어. 죽어갔고요. 이 얘기를 들은 3명의 남자가 이 소식을 들은 3명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여자는 3명 다 좋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선택을 못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저울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요. 나중에 와서 고이 묻어줬어요. 고이 묻어줬습니다. 고이 묻어주고 나서 아주
지극정성 묻어주고 아주 슬퍼했거든요. 근데 꽃의 여신 플로라라고 있어요. 꽃의 여신 플로라가 이거를 듣고 이거를 보고요.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요, 한 송이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왕관을 닮은 꽃봉오리, 그 다음에 그 용감한 기사의 칼을 닮은 잎, 그 다음에 튤립의 뿌리 한번 보셨어요? 이게 황금빛깔이에요. 그래서 이 상인의 아들이 갖고 있는 황금빛깔의 뿌리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랄레라고 불렸던 게 지금은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3대 버블이라고 있어요. 세계 3대 버블, 3대 거품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네덜란드의 튤립이에요. 두 번째가 영국의 남해해사, 보물섬, 인양하자, 건져 올리자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프랑스의 미시시피라고 하는 미시시피 강에서 황금을 얻는 이게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입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탄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터키에. 그랬던 것이 1562년 16세기 중후반에 오스만 투르크 빈 대사가요. 유럽에 안트베르펜이라고 있어요. 안트워프? 벨기에란 나라는 아시죠? 네. 벨기에 수도거든요. 브뤼셀이에요. 첫 번째 도시고요. 두 번째 큰 도시가, 두 번째 제2도시가 어디냐면 벨기에 안트워프라고 하는 항구거든요.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 빈 대사가요, 이 안트워프로 가는 배에 꽃송이를 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유럽에 전해졌어요. 근데 안트워프에서 이걸 받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16세기 중후반 이때만 해도요, 1562년이라고 그랬죠. 이때만 해도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는 하나로 묶여있는 플랑드르라고 그랬어요. 플랑드 하면 떠오르는 그 만화 영화 있죠. 플란데스의 개. 플란데스의 개 보시면 내용 다 아세요? 플란데스의 개 보시면 네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댁으로 오잖아요. 외할아버지가 기르죠. 근데 그 옆집에 누가 있어요? 그 동네에? 바로 이 아루아가 있잖아요. 그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그 안트워프에서 20리, 8km 정도 돼요. 8km 되는 호보킹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매일같이 네로하고 할아버지하고 우유 배달을 해서 안트워프로 오죠. 안트워프로 와요. 그래서 8km면 이렇게 걸어갔고요. 그 우유통 수레를 끌고 한 2시간은 가야 될 거리예요. 그리고 다시 또 2시간은 와야 될 거리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웃집에 있는 아루아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루아 아버지는 네로가 너무 싫어요. 가난하죠. 부모님도 없죠.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데, 여기에 아로아의 아버지가 네로를 싫어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누구예요? 아로아의 집사 한스 있죠. 한스가 아주 고자질하고 안 좋게 얘기해갖고요, 아로아 아버지는 네로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죠. 미술 대회에 그림을 내갖고 이게 1등이 되죠. 그럼 많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먹고 살 것도 해결되고 집세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당선되지 않습니다. 당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집세도 못 내죠. 먹을 것도 없죠.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죠. 미술 출품한 것도 낙선됐죠. 불지른 장본인으로 몰렸죠. 그래서 코너에 제대로 몰려갔고요. 정처 없이 걸어요. 근데 이때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정처 없이 걷다가 뭘 하나 주웠어요. 주웠는데 뭐냐면 아로아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온 돈꾸러미였어요.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아로아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월급도 줘야 되고 많은 돈을 줘야 될 그거였는데, 완전 그 동네가 완전 파산할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 네로가 이 돈다발을 눈밭에서 이거 주워갖고 보니까 돈이에요. 근데 이게 아로아 아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로아 집에 그 돈을 그대로 갖다 줘요. 그래서 아로아하고 아로 엄마가 여기 몸도 녹이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하는데요, 파트라시만 부탁을 해요. 파트라시만 좀 도와달라고 하고, 본인은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온 곳이 어디예요? 안트워프에 있는 대성당이었어요. 안트워프의 대성당에 뭐가 있냐면 성모승천이라고 하는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 있어서 이건 무료로 볼 수가 있는데, 벨기에 하면 루벤스예요. 특히 안트워프 하면 루벤스거든요. 그래서 루벤스가 그린 성모승천이라고 하는 그림은 무료로 개방이 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로가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림을, 아니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지 돈을 내지 않으면 못 봐요. 근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 안토프 대성당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해나님이 그걸 모르고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대성당이었던 거고 문이 열렸어서 갔더니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고 죽어요. 내려와요. 그리고 파트라슈도 네로를 찾아와요. 와갖고 같이 죽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안토프 하면 루벤스, 안토프 하면 이 플란다스의 배경이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같은 플랑드르라 그랬고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하나라 그랬죠. 하나의 그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란 나라는 우리가 해수면이 더 높고 땅이 육지가 낮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을 만들었어요. 알프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산과의 투쟁에서 이긴 사람들,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물과의 투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는요, 해수면이 높아갖고 늘, 그리고 거기가 북해라고 하는 북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비, 이것 때문에 장난이 아니게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해갖고요, 간척지 개간을 해갖고 바닷물을 퍼내서 풍차를 퍼내서 거기를 땅을 만드는 곳이 네덜란드의 간척 사업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닷물을 퍼내고 비가 와서 염분기를 희석시킨다 해도 염분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염분기가 남아있는데도 잘 자라는 게 뭐예요? 바로 튤립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아주 성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17세기 1600년대가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돼요.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튤립 꽃 하나를 씨를 심어갖고 꽃을 피우기까지는 7년, 최소 7년이에요. 근데 뿌리 하나 가져다 심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요. 그래 계속 나잖아요. 여러 해 살이거든요. 그런데 왕관 같죠? 그 전에 유럽에서 못 보던 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튤립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튤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당시에 서민들의 1년 생활비의 40배. 감이 안 잡히죠. 1617세기니까 1600년 감이 안 잡혀요. 꽃 한 송이가 8억. 그리고 암스테르담 가보셨어요? 암스텔 강 위에 댐을 만들고 뚝을 만들고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에요. 로테르담 역시나 로테르 강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암스테르담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에 있는 5층짜리 저택 한 채 사는 거하고 튤립 한 송이랑 맞먹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던 게 당시에 튤립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갑자기 거품이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어식으로는 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덜란드 말로 얀이라고 그래요. 얀이라고 하는 청년이 돈을 열심히 모아갖고 우리 뭐 금펀드 뭐 이런 펀드 드는 것처럼 튤립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당시에 선물, 지금 우리 왜 주식에서 선물 옵션이라는 거 있죠? 이게 튤립 갖고 선물 옵션을 했던 게 1600년 17세기의 네덜란드의 경제 상황이에요. 여자친구하고 이 튤립에 투자한 거를 현금화해서 동인도 회사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인한테 투자한 튤립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하인이 이거를 찾으러 가요. 찾아오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 뿌리가 보니까 양파송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둔한 하인이요, 이 양파송이 같은 이 튤립의 뿌리를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와 있어. 헐, 맨손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니 보니까 열 있는 대로 받았죠. 그게 얼마짜리인데 최소 8억인데 열받죠. 그래서 하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냐면 튤립 꽃에 대한 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 한 송이가 당시에 1길더였던 것이 1000길더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던 것이 95%가 빠지게 돼요, 가격이. 그러면서 이 튤립 거품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은 네덜란드가 더 튤립 축제, 꽃 축제가 더 유명하잖아요. 4월이 되면 이제 3월 마지막 토요일이 되면 유럽은요, 서머타임이라는 걸 해서 낮 1시간을 더 써요. 낮 1시간을 더 쓰면서 봄이 온 거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나 북쪽은 더 하죠. 위도가 높은 북쪽은. 그래서 봄이 온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은 축제를 열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튤립 축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튤립 하면 네덜란드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원래 고향은 어디다? 터키다. 터키고요. 안트베르펜 하면 제가 플란다스의 개, 네로와 아루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루벤스라고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루벤스에 관한 얘기하고요. 루벤스의 3가지 작품이 있어요. 십자가를 세우는 그 루벤스의 작품이 있어요. 1610년에. 그 다음에 1611년부터 14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네로가 그렇게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했던 그림. 또 하나 3번째가 뭐냐면 마리드 메디치라고 못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마리드 메디치라고 하는 프랑스의 왕비면서 루이 13세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마리드 메디치의 생애를 그린 24개의 그 그림이 있어요. 이 3가지가 루벤스를 대표하는 3가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또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루벤스에 관한 얘기하고, 루벤스에 관한 생애, 그 다음에 시몬과 페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